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가 방류된 지가 한 1년 정도 지났죠. 그 즈음과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발언들을 한번 곱씹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 중에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지금 우리 바다는 오염돼 있어야 하고 수산업은 황폐해 있어야 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말들 중에 실현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괴담 때문에 우리 수산업 어민들과 그리고 어민들이 피해를 받고 우리의 큰 재정이 투입됐습니다. 이 괴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던져놓고 나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걸 반추해보고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다시 곱씹는 작업이 없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슷한 예로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이거 가지고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었죠. 당사자가 거짓말을 했고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법정에서까지 증언을 어제 했습니다. 역시 이런 문제도 이렇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져놓고 괴담을 유포하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행태 때문에 더 악화됐던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도 그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일 것으로 믿는 사람이 거의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됩니다. 이런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노리는 것이겠죠. 이런 식의 괴담 정치를 반드시 중식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가에 정말 큰 해를 끼치는 겁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한동훈 국힘당 대표가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지 1년 정도 지났다. 그쯤과 그 이후에 민주당이 했던 발언들을 한번 곱씹어봐 달라며 그 말 중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지금 우리 바다는 오염되어 있어야 하고 수산업은 황폐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 국민 건강은 위협받고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러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같은 괴담 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건을 마치 판결이 끝난 것처럼 주장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면 다 괴담, 가짜 뉴스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는 건데요. 과연 그럴까요? 정황과 의혹은 넘쳐나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을 뿐인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 또 후쿠시마 핵오염수는 바다로 무단 방류된 오염수가 전 세계를 돌아 퍼지기까지 무려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조사된 바 있는데요. 모든 일은 현재 진행 중인 겁니다. 이 핵오염수가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지속적으로 관리, 분석, 조사해야 그 정도를 알 수 있는데요. 바보가 아닌 이상 1년이 지난 지금 저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이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같은 날 한 대표를 향해 후쿠시마 핵오염수마저 혹세무민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고 따져 물었는데요. 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힘당과 한 대표가 핵오염수 방류 1년 동안 우려했던 안전 문제는 없었다며 괴담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게다가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는 일본의 왜곡된 입장만 담긴 단어를 사용했다며 여야 대표가 정부도 쓰지 않는 용어를 활용해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직격했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앉아있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작태를 맹비난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기는 한가요? 1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럼 1년이 지났을 때 고질라라도 출연해야 하고 바다 색깔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어야 오염이 된 겁니까? 볼수록 신박하기 짝이 없는 한동훈 대표. 공감 능력이라고는 단 1도 없는 검사 출신의 이 기괴한 마인드. 이제는 사실 소름까지 돋을 지경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마저 혹세무민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1년여 동안 우려했던 안전 문제는 없었다며 괴담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는 일본의 왜곡된 입장만 담긴 단어까지 사용했습니다. 여당의 대표가 정부도 쓰지 않는 용어를 활용해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마저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려는 것입니까?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만 믿고 국민의 우려를 괴담 정치로 매도하다니 한심합니다. 일본이 하는 말이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차라리 대통령실과 당사를 용산과 여의도에서 일본으로 옮기십시오.
수산물 소비가 줄지 않는 것이 핵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보증한다는 핵의 망측한 논리는 무엇입니까? 일본 정부의 주장 말고 핵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입증할 근거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핵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는 홍보 말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실이 22일 검찰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말로 이 결론으로 밀어붙일 모양인데요. 대한민국 헌법이 김건희 씨에게 유린당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의 본질은 몰카 공작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법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선뜻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법대로 한 결과가 무혐의라는 말인가요?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그 법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왜 김건희 씨는 그 법 앞에서 자유로운 걸까요? 대통령실은 그동안 김건희 씨 수사와 관련해 정치 공작이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김 씨의 명품백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논란을 모두 털어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야권의 공세는 점점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죽하면 국힘당 내부에서도 이런 검찰의 결론에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의 김건희 씨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검사 출신인 국힘당 김웅전 의원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최순실 특검팀 당시의 논리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김 전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청탁금지법상으로도 뇌물죄로도 김건희 씨 처벌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가고 특검법 논리 때문에 검찰이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과거에 삼성이 최순실 씨한테 뇌물을 줬지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 준 게 아니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경제적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해서 뇌물죄 공동정범으로 엮어버렸습니다. 저는 엮었다고 표현을 해요. 이 수사나 이 판결 자체는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이 기소를 했던 그 특검팀 안에 우리 대통령이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가 맞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배치되고 있는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건 그걸 가지고 반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거죠. 김 전 의원은 그래서 검찰 자체의 결론으로 끝낼 게 아니라 수사심의위 소집을 통해 외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검찰총장이 수심위 소집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또 법률적인 걸 떠나서라도 대통령의 부인이 온 국민이 보는 데서 300만 원짜리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고 대책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 검찰 간부도 윤 대통령이 수사를 했다면 당연히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겠냐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받았다. 대통령의 경우 대가관계가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직 수심위 소집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는 오늘 공식적으로 수심위 소집을 요청할 계획인데요. 정말 이대로 덮고 끝내겠다는 걸까요? 이걸 진짜 가만히 두고 봐야 하는 겁니까? 이런 정도라면 이민을 준비하는 국민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쯤 되면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명품백으로 감사 표시를 합니까?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숱한 의혹에도 김건희 여사 소환을 검토만 한다고 검토청이라는 오명을 쓴 검찰이 끝끝내 국민들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대검에 수사 결과를 보고한다고 합니다.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기계는 어디로 가고 권력 앞에 굴종하는 비굴한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10년 전 김학의 차관 동영상을 보고도 김학의가 아니라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이후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국민들의 분노에도 스스로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까? 아무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지만 수사 내용도 부실해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명품백 수수와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을 만들어줬습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또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결론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이 팩트와 법리로 판단했을 거라며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의 최대 공신다운 답변입니다. 무도한 검찰의 행태를 일견 예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부실한 반쪽짜리 수사와 권력 입맛에 맞춘 선택적 수사를 우려해 지난 6월 김건희 여사를 직권남용과 이번에 검찰이 다루지 않은 알선수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지난 7월에는 조국혁신당에서 명품백 수수 혐의를 포함하여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는 물론 무수히 많은 의혹들에 대해 반드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대목입니다. 디올백이 대가성 없는 감사 표시라는 검찰 수사 결과를 납득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권력을 잠시 위임받았을 뿐이라는 헌법이 정한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명제를 똑똑히 기억하기 바랍니다.